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현찰, 유가증권과 금융상품, 금, 미술품과 골동품,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 이번 시리즈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한정해서 살펴보는 관계로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나름 재산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재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 재산세라는 것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의 정의를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종류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주택분 재산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이를 세분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뉘고,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인 이러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이 다가구 주택이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의 부속 토지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속 토지도 그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재산세가 과세되며,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었으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은데,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엉뚱하게 바로 재산세를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한데 현실에서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공유 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둘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셋째,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넷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가액인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되며 공시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 2021년의 적용 비율은 95%이고 궁극적으로 100%가 적용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주택에 대한 그 재산세 세율을 보시면 표와 같이 0.1에서 0.4% 범위로 4단계의 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세율이 있어서 공시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표준세율을 0.05%포인트 인하되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장은 다른 주택과 다르게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별장은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이나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산세를 실제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세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조정된 가감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산출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세액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러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세부담 상한 제도는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 금액이 급증하더라도 직전 연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세금의 급증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105%, 3억에서 6억 사이면 110%, 6억 초과는 130%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기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어쩌면 기분 좋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거나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세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추세는 그리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주택분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엮이다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 먹어서 은퇴를 함에 따라 정기적인 수입은 없고 평생 벌어놓은 것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인데 여기에 세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게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 힘들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납부하자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노후를 보장하는 세상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절세하는 지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관련하여 추가 내용으로 재산세의 감면과 재산세와 함께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할 때마다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신청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